자, 봅시다. 우리 가기 전에 뭐 여기만 또 즐거울 수 없으니까 잠깐만 이어가면은 뭐 여기서 뭐 결혼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사내 연애는 또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부인님하고 딱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정확하게 103일. 처음 만나고 예식장 들어갈 때가 103일째. 103일 만에 예식장을 들어간 거지. 첫눈에 보고 반했다는 둥 이런 건 전혀 없었고. 혹시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결혼할 때까지 진짜 손 2번 잡아본 게 전부. 뽀뽀도 안 해봤어. 무슨 대기업이야. 정략 결혼을 하고. 맞는 얘기고. 사실은 나는 이제 결혼을 별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우연하게 뭐 되려면 뭐든지 된다라고, 그렇게 된 거였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오늘은 또 간만에 부인님이 좀 쉰다 그래서 나도 요 수업 오전만 끝나면 가서 같이 데이트를 좀 해볼까 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몇 년 만에 데이트? 데이트는 자주 해.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해. 근데 주로 밤에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보러 집에 있어라. 엄마 아빠 갔다 온다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막 자주 그런 걸 많이 봐서 별로 그런 게 없어. 막 엄마 아빠 뭐 영화 보러 갔다 올게 하면 네 하고 지들끼리 자고. 그러니까 뭐 자주 하는 편이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면 다 우리 부인님하고 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술을 먹을 때도 보면 뭐 한 20번 중에 18, 9번은 부인님하고 먹는 거고. 뭐 그러니까 가끔가다 밤에 또 뭐 하다면 차 타고 같이 나와서 한 바퀴 이제 쭉 돌고 가고 커피 하나 딱 사서 그런 거? 그런 거지 뭐 지금 돼서 뭐 20대에 뭐 열렬한 사랑 이런 거 없어. 그건 미친 거지. 그러니까 심장이 아파. 그러면 심장이 노화가 빨리 와. 그런 건 없는데, 나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랑 결혼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갑시다. 자, 보조용언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자, 우리 보조용언에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본용언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보조용언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오면 아나 어가 오면 본용언 뒤에 뭐가 오고요? 아나 어가 오고 뒤에 뭐가 오면 보조용언이 오면 뭐 할 수도 있다? 붙여 써도 되고 뭐 해도 된다? 띄어 써도 된다. 이게 어법에 나오기 딱 좋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문제풀이 할 때도 잠깐 나왔죠. 꺼지어져 간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본용언에다가 뭐가 오면 니은 니을이 뭐죠 여러분들? 니은 니을이 뭐예요? 관용사형 어미가 오는 거죠. 뒤에 뭐가 오면 의존명사가 오는데 잘 보세요. 의존명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오는? 하다와 싶다가 오는 경우. 오게 되면 뭐 해도 된대? 이 두 가지는 뭐 해도 된다?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된다. 둘 다 맞는 거다.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있죠. 의존명사 하다 싶다가 오게 되면 뭐가 된다? 이 자체가 뭐가 된다? 보조용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보조용언, 하나의 보조용언이 돼버리니까. 불이, 자, 예문 하나씩 들어봅시다. 불이 뭐가 됐다? 꺼져간다. 자,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꺼져간다는 뭐죠? 꺼지어간다죠. 그러니까 뭐 뒤에? 뒤에 뭐가 왔어요? 어가 왔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지금? 보조용언이 왔어.
그럴 때는 꺼져 간다도 맞고 뭐도 맞다? 꺼져 간다도 맞는 겁니다. 왜?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니까. 돼요? 안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막아낸다. 자, 막다와 낸다죠. 본용어 내 힘으로 막다는 내 힘으로 낸다는 안 되니까 본용어는 보조용어는 맞죠, 분명히. 근데 막다는 뭐 플러스 뭐죠? 막 플러스 아 플러스 보조용어는 내다가 온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가 붙어 있으니까 뭐 막아낸다 띄워도 되고 뭐 해도 된다? 막아낸다 이렇게 뭐 해도 된다? 붙여도 되더라. 본용어는 뒤에 아가 왔고 본용어는 뒤에 뭐가 왔으니까? 어가 왔으니까 얘는. 됐죠? 그 다음에 그만 그릇을 깨트려 버렸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깨뜨리 플러스 어 플러스 버렸다죠. 그러니까 본용어는 뒤에 뭐가 온 거죠? 어가 온 경우죠. 그러니까 원래는 띄어지만 뭐도 맞다? 깨뜨려 뭐도 맞다? 버렸다. 어떻게? 붙여 쓰는 것도 맞다. 그런데 붙여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왠지 찝찝하죠, 지금. 그래서 띄어 쓰시면 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붙여도 맞고 뭐해도 맞다? 띄어도 맞다. 이거보다 둘 다 맞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을 관형사용 어미 뒤에 뭐가 오는 경우? 하다 싶다가 오는 경우입니다. 비가 올 듯 뭐가 된다? 하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요? 뭐가 온 거죠? 본용어는 오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리을이 온 경우죠. 뒤에 뭐가 온 거죠? 의존명사 뒤에 뭐가 온 겁니까? 하다 싶다가 온 경우죠, 지금. 의존명사 뭐? 듣 다음에 뭐가 온 겁니까? 하다가 온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의존명사 뒤에 하다 싶다가 오면 이 자체가 하나의 보조 용언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듣 다음에 하다가 왔으니까 얘는 뭐 해도 된다?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맞지만 뭐도 맞다? 올 듯 하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허다를 뭐 해도 되고 아니 올 듯 하다가 뭐가 된 거죠? 왜 여기를 띄워? 미쳤나봐. 다 붙여서 뭐가 된다? 올 듯 하다 이렇게 써도 맞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면은 왠지 막 뛰어넣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럼 저런 걸 문제로 주는 거예요. 아, 저건 당연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당연히 뛰는 게 아니라 듯하다 싶다 하다 싶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명사 뒤에 하다 싶다가 오면 보조용언으로 바뀌어서 뭐가 된다?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글이 돼버리는 거죠. 더 봅시다. 그는 그 일은 할만하다. 보세요. 뭐에다가 하다라는 용언에다가 리을이 온 거죠. 많이 뭐죠? 의존명사죠. 그 다음에 하다 싶다 중에 하다가 붙었죠,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 해도 된다? 원래 이렇게 띄어 쓰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얘는 뭐도 허용해준다? 붙여 써도 되니까 어떻게 된다? 할만하다. 아, 왠지 띄어 쓰고 싶어 미친 글자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다시. 됐죠? 하나 더 해봅시다. 잘 아는 척한다. 이건 또 미치는 거예요. 그는 잘 아는 척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뭐죠? 기본형이 알다죠. 알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니은. 리을 탈락 용언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다에다가 는이 왔으니까 관형사용 어미 온 거 맞죠, 분명히. 거기에다가 뭐다? 척이라는 의존명사에다가 하다가 붙은 거죠, 분명히. 그래서 아는 척하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하다가 붙어 의존명사 뒤에 하다 싶다 중에 하다가 붙었으니 뭐도 된다? 붙여도 되니까 잘 아는 척한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봐도 미치겠는 거지, 이게. 띄어쓰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는 뭐를
기억해둬야 된다. 하다 싶다가 의존명사와 붙어 있다라면 무엇해도 붙여도 맞지만 뭐해도 맞다. 띄었어도 맞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질이 뭐라고 할까? 뭐가 맞는 거죠? 위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둘 다 맞아. 틀렸어. 뭐가 없어 지금? 관형사용 어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맞아야 돼요? 없으면 띄어 쓰는 거. 얘만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앞에가 관형사용 어미가 와서 원래는 띄어 써야 되는데 뭐를 허용한 경우예요? 붙여 쓰는 걸 허용한 경우잖아. 근데 이런 관형사용 어미가 없으니까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띄어 쓰셔야 됩니다. 이때 뜻은 뭐가 되는 거죠? 끓다, 끓고, 끓으니, 끓듯. 여기는 이게 어간이 되고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미가 되는 겁니다. 어간 어미예요. 어미 뭐가 와야 되는데 관형사용 어미가 아닌 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싶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럼 저런 게 바로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B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요? 여기까지. 뭐가 맞는 거야? 세 개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두 번째. 이때 도는 뭐죠? 얘가 뭐죠? 의존명사죠. 하다 앞에 왔으니까 이거 뭐가 돼? 조사. 조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띄어 써야 되는 거죠. 여기의 조건은 의존명사 뒤에 바로 뭐가 왔을 때예요. 하다 싶다가 왔을 때의 문제지. 조사가 끼어들면은 조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띄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다 싶다라고 무조건 붙이거나 띄는 걸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붙이는 걸 무조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앞에 뭐가 와야 되고 의존명사 앞에 관형사용 어미가 와야 되고 의존명사 뒤에 바로 조사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뭐 하다 싶다만 결합했을 때는 원래는 띄어 쓰는데 뭐도 허용하는 경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겠다 이거죠 지금.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먹을 만큼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먹을 만큼 하면 안 되지. 뭐 하다 싶다가 없으니까. 먹을 만하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만하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뭘 먹을 만할까? 음식이? 띄었을 거고. 어떻게 쓸까요? 왜 띄었어야 돼? 이때 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죠. 그렇죠. 조사기 때문에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냐 어미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큰 거죠. 지금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221쪽으로 넘어가셔서 고개, 지 등으로 연결되는 보조 용어는 붙여 쓰지 않는다. 역시 별표입니다. 고개, 지 등으로 연결되는 보조 용어는 뭐 하지 않는다? 고개, 지 별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띄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뭐가 됩니까? 글을 보고 싶다. 하다 싶다가 나왔지만 뭐가 됐습니까? 어미 뭐가 왔죠? 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된다? 띄어 쓰셔야 된다는 얘기. 붙여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경우 두 가지 빨리 얘기해봐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이거 어법 문제 계속 나올 거니까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인 경우에 보조 용언에다가 본 용언 뒤에 뭐가 오고 아나 어가 오고 뒤에 뭐가 오면 보조 용언이 온다라면 그쵸? 뭐 할 수 있다?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된다. 또 하나 본 용언에 뭐가 오고 관형사용어민 니은 리을이 오고 그 뒤에 의존명사가 오는데 의존명사 바로 뒤에 뭐가 오게 되면 하다 싶다가 나오게 되면 원래는 띄어 쓰는데 뭐도 허용한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더라. 됐죠? 두 번째 어디 전부 다 별표입니다. 이거 지금 뒤에 서가 줄여진 형식에는 뒤에 단어가 보조 용언이 아니므로 띄어 써야 된다. 이거 또 지워야 되네. 자, 볼까요? 시험 삼아 고기를 잡아본다.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세요. 시험 삼아 고기를 잡아본다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허용이래요. 근데 고기를 잡아서 본다는 안 된대요. 그는 정말 젊어 보인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어느 거는 같이 본다인데 잡아서 본다. 이거 왜 어떤 거는 허용하고 어떤 건 허용하지 않아요? 나 이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뭘까요? 혹시 실수로 아는 사람? 자, 시험 삼아 고기를 잡아본다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건가? 붙여 쓰는 게 뭐가 됐어요? 지금 허용이 됐죠. 고기를 잡아본다. 얘는 잡아본다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대요. 왜? 보다가 뭐의 뜻을 갖고 있으면 이 보다가 뭐? 시의 뜻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용언? 본 용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띄어 써야 됩니다. 자, 위에 거는 밑에 거는 잡아서 보면 잡았죠, 하나는. 그럼 잡은 게 크기가 얼마만 한 거지? 큰 놈인가 잡은 놈인가 눈으로 딱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시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본용언이기 때문에 본용언입니다. 그래서 띄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시의 개념이 있나 없냐를 잘 보셔야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세 번째.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밑줄 1번.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밑줄 1번.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밑줄 2번.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 쓴다. 밑줄 쳐놓고요.
자, 앞말이 뭐가 붙거나 조사, 앞말이 뭐? 합성 동사 뒤에 보조 용어는 뭐 한다? 띄어 쓴다. 첫 번째, 책을 읽어도 보고 토 동그라미 치고요. 이건 뭐가 왔을까요? 책을 읽어도 보고는 뭐가 온 겁니까? 읽어 뒤에 도는 조사입니다. 그럼 조사 뒤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되죠. 비가 올 듯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조사. 그러니까 띄어 쓰셔야 되고요. 잘난 체를 할 때 를은 조사. 내가 덤비어 보아라는요. 보세요. 맞죠? 덤벼들어 보아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나눠보세요. 형태소를. 얘는 뭡니까? 덤비어 플러스 들다죠. 둘 다 뭡니까? 동사죠. 그럼 이 단어가 무슨 동사? 합성동사죠. 그럴 때는 반드시 뭐 해라? 띄어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떠내려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형태소 구분. 떠내려가 형태소. 난리 났어. 자, 구분해 봅시다. 어떻게? 떠내려 가, 뜨다, 내리다, 가다. 세 개 합성동사죠. 뜨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어가 온 거죠. 그래서 의탈락 현상이죠. 내리다에다가 뭐가 와서 어가 와서 내려가 된 거죠. 가다에다가 뭐가 생략된 겁니까? 아, 동음 탈락이죠. 형태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동사 몇 개? 세 개. 합성동사 세 개 합성동사.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가 된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됐어요? 환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합성어가 두 음절로 짧은 경우에는 미주치가요. 합성어가 두 음절로 짧은 경우 미주치고요. 본용어니 합성어라 해도 보조용어를 붙였을 수 있다 밑줄입니다. 여기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느 하나 별표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다시 한번 합성어가 두 음절로 짧은 경우 뭐 하더라? 본용어니 합성어라 해도 보조용어를 붙였을 수가 있다.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다. 나가 맞나요? 예문이? 맞네. 나가버렸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나가버렸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두음절로 합성어가 두음절로 짧은 경우에는 본용어니 합성어라고 해도 보조용어를 뭐 할 수 있다? 붙여 쓰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지만 뭐도 맞더라? 나가 버렸다도 맞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예문이 합성어인데 두음절이 짧은 경우예요. 얘는 원래 나타와 무엇? 가다의 합성어입니다. 나타와 가다의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짧아져서 짧아요, 안 짧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띄어 써야 되지만 뭐도 허용하더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 국어에서는 뭐가 된 겁니까? 이게 나와 가다가 되는 겁니다. 현대 국어에 와서는 원래는 나타와 가다입니다. 가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우리는 이걸 안 쓰고 뭘로? 나와 가다. 이렇게 현대 국어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원이 원래 고전에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나가다가 났답니다. 근데 현대국에서는 이 말을 안 쓰고 뭘 쓴다? 앞으로는 나아가다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됐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예문 나오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볼까요? 네 번째를 보시면 보조적 연결어미 어 뒤에 밑줄 칠까요? 어 뒤에 하다 지다를 붙여 형용사를 뭘로 만들거나 동사로 만들거나 동사를 피동사로 만드는 경우는 반드시 뭐한다? 붙여 쓴다 되는 겁니다. 좋아하다, 슬퍼하다, 반가워하다, 넓어지다, 좋아지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흩어지다. 그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한 단어인 경우 있죠. 박스 돌리시기 바랍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지 한 단어인지를 구별하자 그랬죠. 한 단어인 경우 뭐한다? 찾아보자, 알아보자, 돌아보자, 도와주자, 물어보자, 주고받다, 놀아나다, 넘어가다, 덤벼들다, 틀림없다. 이건 뭐다? 단어가 하나입니다. 한 단어예요. 자, 네 번째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이제는 이제 거의 암기입니다. 이거는. 자, 띄어쓰는 것을 원칙 밑줄 치시고요. 띄어쓰는 거 원칙.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옷 한 벌, 10살, 조기 한 손. 한 손은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2마리죠. 요거 가끔씩 시험에 나오죠. 다음 중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적은 것. 환장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꽤 나왔는데 요즘엔 드문드문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꽤 나왔는데 이번엔 살짝 별표 쳐볼까요? 순서 동그라미, 차례 동그라미.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밑줄,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밑줄. 쓰이는 경우 또는 연, 월, 일, 시각 밑줄. 다시 밑줄 칠까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뭐 할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다도 밑줄 치시고요. 58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순서죠. 그러니까 뭐도 맞고 원래는 58회가 맞지만 뭐도 맞더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뭐 붙여 쓰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럼 원래 원칙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58회가 원래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는 거죠. 또 보면 1학년이라는 게 있죠. 다 붙여 써줘요.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차례. 이거 뭐가 되는 거야? 1학년은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는? 1학년. 그 다음에 6층은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지만 원래는 6층. 됐죠? 제1과는요? 붙여 쓰는 걸 허용했죠? 그런데 원래는 뭡니까? 숫자니까 제1과. 2시 30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자, 그런데 밑에도 살짝 별표 칠까요? 쟤는 접두사로 뒷말과 붙여 쓴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보세요. 제 2차 제 2차 모임 몰랄까 틀린 거. 두 번째 거 틀린 거죠. 왜요? 접두사는 뭐 하지 못한다? 접두사는 뭐 하지 못한다? 뒷말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제라는 접두사는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말과 붙여 썼어. 뒤에 말과 붙여 썼어. 근데 얘는 뒤에 말과 붙여 쓰지 못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뭐가 틀려 보여요? 육안으로 볼 때는 3번이 틀려 보이죠. 네, 아닙니다. 쟤는 혼자 뛰어서 쓸 수 없어요. 접두사이기 때문에. 접두사는 원래가 혼자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쟤가 접두사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를 나타낼 때 어떻게 됩니까? 만 단위로 띄어쓰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면 은행 가면 만 단위로 띄어쓰게 만들잖아요. 안 몰라요? 은행 뱅킹 안 해봐? 뭐 돈을 찾아만 썼지 넣어본 적이 없어서? 입금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은행 가면 숫자로 적지 못하게 하고 뭘로 적으라고 합니까? 그 숫자로 적더라도 밑에다가 한글로 적게 만들죠. 왜냐면
공 하나의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한글로 써야 정확하니까. 그래서 저는 은행 가서 심심해서 한번 뒤에다가 그렇게 써본 적이 있거든요. 찾을 때 그때 얼마 찾는데 뒤에다 억자를 한번 붙여봤어. 억자를. 그러니까 이게 뭐 300 몇십억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찾아달라고. 근데 은행원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가 숫자는 300 몇십만 원하고 밑에다가 한글로는 300 뭐 몇십 350만 350억인가 그렇게 썼어요. 일부러. 근데 은행원이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막 처리하다 갑자기 근데 고객님 이렇게 보더라고 나를. 그러니까 속으로 이러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욕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더만 네, 잘못 적으셨네요. 뭐요? 알면서 일부러 왜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아 금액이 너무 큰데요? 왜요? 제가 그지로 보이세요? 왜 350만 원 찾는 게 뭐가 문제? 아 웃으면서 띠껍게 한 게 아니라 자세히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이거 한글 잘못 쓰신 것 같으니까 찾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아마 그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욕했을 거야. 별 그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시험에 들게 했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을 적을 때 밑줄 치시고요. 변조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밑줄 붙여 쓴다. 금액을 적을 때는 뭐 한다? 붙여 쓴다. 일금 동그라미 치시고 원정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맨 앞에 일금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 원정. 그러니까 일금과 원정이 있으면 다 붙여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은행 갔을 때 이거 제일 많이 보죠. 일금 얼마 얼마 원정 이런 식으로 다 붙여 쓰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오른쪽 날개 잠깐 보시면 수요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까지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 21간 이거는 붙여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미리 풀고 갑시다. 학습 체크 문제 안 풀었죠 우리? 220쪽의 학습 체크. 띄어쓰기가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나는 거기 어떻게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니은지는 뭐 할 때 시간 개념일 때는 띄어 쓰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는 시간 개념이 아니니까 붙여 쓰는 거 맞고요. 이미 설명한 바 니은바죠. 니은바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미니까 붙여 쓰는 거 맞고요. 은연중에서 자신의 속뜻을 내어 비치고 있다. 은연중 자체가 하나의 단어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가, 니은대가 곧 장소를 가리키면 뭐가 되는 거죠? 의존 명사기 때문에 띄어 쓰셔야 되고요. 2번 문제. 다음 문장 중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몇 개나 딸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왜요? 지를 뭘로 바꿔봐서 가를 붙여서 말이 되면 뭐 해야 된다? 붙여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딸 수 있을까? 궁금하다. 그럼 붙여 쓰셔야 됩니다. 넘기시고요. 2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 별표입니다, 여러분. 이어주거나 열고 할 적에 쓰는 말은 띄어쓴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들 한번 보세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엔 좀 뜸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접속부사 내지 및 뭐 한다? 띄어써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지만 좀 쉬워요. 열 내지 스물 이사장 및 이사들. 그런데 요거 요즘에는 많이 해서 여러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밑을 붙여 써요.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워요, 사실은. 이제 익숙한 글자가 되니까. 의존명사 붙여 쓰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국장 겸 과장, 청군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사과, 배, 귤 등등. 광주, 부산, 등지. 그런데 그 등이 좀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귤, 등 이런 식으로 등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의존 명사입니다. 7번 별표 역시.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좀 더
우리 좀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이때 이 좀 더 어떻게 할까요? 1번 띄어 쓴다. 2번 붙여 쓴다. 3번 둘 다 허용하겠다. 몇 번이 맞는 거죠? 몇 번? 자, 한번 가볼까요? 7번입니다. 그래서 단음절 동그라미 칠까요? 단음절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 글자 된 단어가 두 번 동그라미 치고 연이어 나타날 때 단음절인 관용사와 명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사와 부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번이 연이어 연결될 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좀 더 큰 것이죠. 좀 더가 뭘까요? 여러분들 좀이 뭐죠? 부사. 더는요? 명사. 크는요? 크는 관형사. 뭐가 명사예요? 부사. 네, 명사라고 했어요? 네. 쏘리. 좀은 부사. 더는 부사. 크는 관형사. 것은 명사. 자, 그러면 보세요. 좀 더 큰 것이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인 거죠. 그럼 뭐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좀 더 큰 것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붙여 쓴 걸 허용한 게 이거니까. 단음절. 근데 선생님 이걸 왜 띄웠어요? 왜 띄웠어? 좀 이따가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말 저말은 뭡니까? 이가 뭐예요? 이 관형사. 말은 명사. 저는 관형사. 말은. 그럼 보세요. 이말 저말 그랬죠. 그럼 뭐도 맞는 거예요? 이말 저말 미치도 이렇게 나오니까 미치도로만 붙이고 싶은 거야. 둘 다 맞는 겁니다. 하나 더. 거기 나온 대로 한입 두입. 한입 두입 더 미치는 거예요. 한이 뭐죠? 관형사. 입은 명사. 두도 관형사. 입은 명사죠. 보세요. 한입 두입인데 어떻게 써요? 한입 두입. 원래 자체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잖아요. 관형사 명사니까. 하나 더. 내 것, 네 것. 내 것, 네 것. 어떻게 할까? 내 것, 네 것. 내 것, 내 것. 모두 맞아요. 내 것. 그런데 왜 좀 더는 이게 무조건 띄어 써야 돼요? 붙여 써도 되잖아요. 왜 안 돼? 죄송한데 책에 가려가지고 방금 필기가 아니 뭐 필기는 그 책에 보면 내 것, 네 것. 뭐 굳이. 근데 왜 여기도 좀 더가 있는데 왜 얘는 무조건 띄어 써야 돼요? 붙여 쓰지 못해? 뭘로 해당하지 않아? 분명히 두 번이 연속될 때 단음절이 연속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좀 더 큰 것 연속돼야 안 돼. 이 말 다음에 저 말. 한 입, 두 입, 내 것, 네 것 연속되잖아. 근데 얘는 연속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조건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조건을 반드시 잘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법 문제 나오기가 너무 좋다는 얘기지 지금 다. 됐어요? 그러니까 왜 띄어 쓰는지 이제는 알겠죠? 얘는 뭐가 된 적이 없어. 두 번이 연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되는데 만약에 좀 더 큰 것 하면은 단음절이 뭐 관형사, 명사, 부사, 부사입니다. 다른 거 안 돼요. 이런 단음절이 연속해서 나오면 좀 더도 뭐가 될 수 있다? 붙여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뭐 할 때는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는 띄어 쓴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새집, 훨씬 더 큰 새집 이렇게 바꿔 쓰면 되고요. 7번째, 부정의 안과 못입니다. 참 이게 뭐 이것만 알면 돼요. 원래 안과 못의 품사가 뭐죠? 아이고, 안과 못의 품사가 뭐예요? 네. 그래. 안과 못은 부사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띄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가 오면 뒤에 뭐 할까? 붙여 쓰게 되는 거죠. 안 다음에 띄어 쓰는 게 아닙니다. 지, 않다, 지, 못하다가 되는 거니까. 좀 저걸 알고 있냐 이거예요. 됐어 안 됐어? 거기에다가 관용적인 경우도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원래 안과 못 자체는 띄어 써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만 보면 부사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붙여 쓰고, 왜? 않다, 못하다가 붙여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할 때 붙여 쓴다? 관용적인 표현에서도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한번 봅시다. 용언에 뭐라면은 어미 지 다음에 아니하다 못하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아니와 못은 붙여 쓴다. 별표겠죠.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붙여 쓰는 겁니다. 지가 왔기 때문에. 저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긴 부정문이라 그러죠. 짧은 부정문은 안부정과 못부정이고 긴 부정문은 지안부정, 지못부정이라는 게 있죠. 두 번째, 안과 못이 부사로 서술어를 수식할 때는 띄어 쓴다. 안과 못이 뭐 할 때는 부사로 서술어를 수식할 때는 뭐 한다? 띄어 쓴다. 내가 못 가는 안 될 것. 원래가 띄어 쓰는 겁니다. 그냥. 세 번째, 부정문 동그라미 치시고 쓰인 경우. 안 되다, 못 되다, 못하다는 뭐가 된다? 띄어 쓰는 겁니다. 부정문으로 할 때는. 시간이 안 되었으니 공무원이 못 된 것을 아파서 오늘 일을 못 하겠다.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쉽게 할 때는 뭐가 됩니까?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아니면 그냥 뭐 하면 되죠? 다 띄어 쓰면 되는 거죠. 안과 못을.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암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있죠? 네 번째,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 안 되다, 못 되다, 못하다, 지가 있든가 없든가 간에 뭐 한다? 붙여 쓰셔야 됩니다.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관용적 표현이란 건 원래 뜻과 다른 뜻을 갖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시간이 아직 안 되어서 기다려 그랬습니다. 아니, 얼굴이 안 돼 보이는구나. 이때 안 되는 뭔가 no 이게 아니죠. no가 아니라 뭐 상하다. 그러니까 붙여 쓰셔야 되는 겁니다. 행동이 못되다. 이건 뭐다? 좋지 않다라는, 고약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되고요. 실력이 늙은 사람만도 못하다.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뜻. 못되면 조상탓 뭐가 되는 겁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이런 네 가지는 암기 사항입니다. 지, 못, 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용적 표현이어서 뭐 해야 된다? 붙여 쓰셔야 됩니다. 별표 하셔야 되겠죠. 자, 고유명사죠. 성과 이름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과 호 동그라미 치시고요. 붙여 쓰고 밑줄. 호칭어 관직명 동그라미 띄어 쓴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성과 뭐는 이름, 또 성과 뭐는 호는 뭐하고 붙여 쓰고, 무엇과 무엇은 그렇죠. 관직명과 뭐는 호칭어는 띄어 쓴다. 그렇죠. 다 잘 아시잖아요.
뭐가 맞는 거죠? 충무공이 뭡니까 여러분? 호죠. 그러면 앞에 is는 성과 뭐니까? 호니까 뭐가 돼야 돼요? 붙여 쓰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퇴계 이황일까요? 퇴계 이황일까요? 왜 오른쪽이죠? 퇴계가 뭡니까? 호.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성씨를 가리킬 때는 뭐 한다? 성씨를 가리킬 때는 뭐 한다? 붙여 쓴다. 우리나라에는 김씨성이 많다. 잘 보세요. 어느 게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죠. 성씨를 이씨, 김씨, 박씨, 성씨를 나타낼 때는 그러면 김모씨가 맞는 거예요. 김모씨가 맞는 거예요. 김모씨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떻게 붙일 수가 있니? 김모의 씨. 고마워. 어느 게 맞는 거야? 김모의 씨. 그냥 막말 대잔치 하지 말고 그 위에. 이게 맞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보면 유도석 뭐가 됩니까? 성과 이름 붙여 쓰는 거죠. 서화담 뭐가 되는 건가? 성과 호. 이 충무공이니까 성과 호. 채용신 씨. 이름하고 씨는 호칭. 최치원 선생이니까 뭐? 설마 이걸 관직으로 관직 선생이랑 관직이 있어? 어떤 선생? 9급 선생? 7급 선생? 김모씨. 김이 뭡니까? 성. 모는요? 호칭. 씨는? 호칭. 뭐 고민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무공이 뭡니까? 호. 이순신 이름. 성과 이름 붙여야 되니까. 장군은요? 관직. 설마 이거를 또 이제 이거는 또 관직이라고 안 하진 않겠지. 제가 그 얘기했나요? 이순신 장군이 알고 보면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난중이 아니 안 돼. 아니야. 그건 역사적 사실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좀 우리 좀 반대쪽도 좀 봐야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전술적으로는 굉장한 분이죠.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잖아요. 전하, 아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가 그게 아니라 저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어. 네, 물론 근데 이순신 장군이랑 대립을 이뤘던 사람이 있죠. 누구? 한국 사람에? 배역이요? 이순신 장군과 대립을 이뤘던 사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싫어하고 권균이 아니라 권율 장군하고 원균하고 섞었나 봐.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일기가 있죠. 난중일기. 난중일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원균을 욕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균한테 삐져가지고 계속 원균을 욕해. 그러니까 실제 성격은 우리가 아는 전쟁터에서의 장수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밴댕이 소갈딱지이지 뭐. 욕할 만한데 그렇다고 그 역사적 사실을 쓰는데 일기에다가 아주 그냥 원균의 욕만 그냥 걸 빼면 일기가 쭉 줄어들어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왜 좀 밴댕이 소갈딱지들이 뭐합니까? 앞에서 욕 맡으면 뒤에서 막 쪽지 쓰고 막 이 나쁜 지지배 아이고 가다가 치구장에 빠져서 똥이나 먹어라 막 이렇게 적잖아. 똑같은 거야. 이순신 장군이 그랬대요. 나도 난중일기 읽다가 짜증나서 그만 읽었는데 재미가 더럽게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별로 재미없어. 뭐 쥐가 밥 먹은 건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냥 교과서에 나오면 좋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속편하게 하는데, 근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 거 있잖아요. 야사. 또 이런 건 또 재밌어.
또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국어를 안 하려면 역사나 사회 쪽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이 재미있잖아. 그건 이제 한국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정설이 가깝지 우리가 하는 건 좀 진짜 야매란 말씀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한국사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거 되게 잘 알잖아 사실은. 그래서 원래 수업도 한국사 계열 선생님들이 재밌어요. 뒷얘기들이 많잖아. 또 우리도 그게 관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나는 우리 가끔씩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관심 많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가가지고 사진 착각 막 찍는 거 좋아하잖아. 난 사진보다는 그런 걸 좋아해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경복궁 가본 적 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가 쭉 있고 여기가 킹세종 오빠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순신이 오빠가 여기 서 있잖아. 순신이 오빠가 있고 킹세종 오빠가 있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우리가 아는 광화문이잖아. 여기 차가 막 다니잖아 이쪽으로. 광화문. 여기가 어디죠? 경의남문. 남쪽이야 남쪽. 경의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여기 바로 지나가면 여기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여기가 어디예요? 긍전전. 맨날 드라마 보면 임금들이 여기 앉아서 조회하고 여러분들 여기 광화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넓은 마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돌 좀 올라가서 긍정전. 그럼 맨날 드라마 보면 임금이 나와서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그러면 신하들이 쫙 이게 품계석이 있잖아. 품계석 18개 총 정종 문관 무관. 그 보면 이 일렬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막 하는 데가 여기잖아. 여기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천장이. 여기만 더럽게 높아요. 우리나라 건물 자체가 좀 낮아요. 원래 천장이. 근데 여기 본 적이 있죠? 들어가지 마시오 써져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도 꼭 이런 거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 근데 대가리만 들어가잖아. 이렇게. 본 적 있어요? 그 높이? 엄청 높습니다. 웬만하면 막 2층 이상의 높이 가까이 돼. 왜 얘만 높을까? 긍정전이 뭔지 알죠? 거기까지는 뭘 말하겠어? 왜 높을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돌이 있잖아. 돌. 계단이 있고 돌이 있잖아. 그 여기 보면 약간의 이런 틈이 있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요 밑에 쇠로 된 이 문 본 적이 있어? 봐봐 이거 모르잖아. 그 가서 사진만 찍지 그렇게 갔는데 뭐 알지 못하잖아. 이거 아궁이입니다. 아궁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굴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궁이 지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지펴? 그럼 요 밑에 보면 맨날 우리 그 자객들이 숨는 데가 바로 요 밑에 자리잖아. 그 사람들이 쭉쭉쭉 걷으면 밑에서 쫙 이렇게 숨고 있다가 쫙 나타나고. 여기. 그 여기 왜 높냐면 거기 보면 추우니까 화로 같은 걸 떼. 나중에 불나잖아. 거기 높은 거야. 신하들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바로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교태전. 교태전이 뭔지 알죠? 중국 언니가 임금을 맞이하는 곳. 중국전이 따로 있습니다. 교태 알죠? 오빠 하는 교태. 여기는 뭐가 없어?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다 뭐가 있어요, 지금? 무슨 신상, 사신상, 그 동물 상들이 있잖아. 여기 없습니다. 궁전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에요, 끝에. 왜? 내가 국어를 해야지 뭐. 또 왜 없냐면 하늘의 기운을 다 받아야 되잖아. 누구를 낳을 거니까? 왕자를 생산할 곳이니까. 그러니까 척과는 상관이 없는데 원래 적자잖아. 적자. 그러니까 임금과 누가? 중전, 왕비가 중전이 합방을 하고 낳은 자식이 적자가 되잖아. 무조건 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원래가. 그게 적자니까. 그래서 적자를 낳아야 되니까 하늘의 모든 기운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뭐 더 얘기하자면 왜 우리나라에는 중전이 낳은 자식보다 첩이 낳은 자식이 많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전과 왕이 합방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합방을 하는 벼슬도 있습니다. 그 청기 운수를 다 따져가지고 전하 오늘이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영화에도 나왔던데 그거 무슨 영화? 무슨 영화더라? 나도 그 영화 봤는데 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광인가?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쩌나 지금이 오면 옆에서 지금이 옵니다 하면은 이 뭐 둘이가 사랑을 하는데 지금 빨리 뭐 찌를 생산해야 되는 그 시간도 막 옆에서 알려줘. 광해에 나온다고요? 광인가 어디에 나와? 그 영화가 뭔지를 모르겠네. 광해에 가서 태용만데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그럼 광희가 아닌가 보지. 그거 무슨 영화인데? 아, 이겨놓은 거 아니야? 사진이더라?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무슨 영화에 그게 나와. 19금 영화 아니에요? 뭐 거까지는 굳이 뭐 그럼 내가 19금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겠지. 근데 그게 다 그런 영화가 아니고 그 장면에서 그런 게 나와. 근데 그런 벼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기를 봐서 그러니까 이제 달거리를 하잖아. 그 날짜를 세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그날 몇 시 뭐 자축이며 다 따져서 이날 이들이 합방을 해서 시간을 정확히 재서 지금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이 옵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벼슬이 있는 거야. 그럼 왕이 승질 나 안 나? 나잖아. 근데 오늘은 또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해서 오늘은 그래 중전을 만나는 날이야 딱 가고 있는데 달이 가려 구름에. 그럼 천기가 다 내려오지 않잖아. 그럼 오늘은 또 합방을 못해. 그럼 왕이 어떻게 하겠어? 딱 지나가다가 에휴 하도 가다 보면 저기 어떤 여자가 막 어머 오빠 임금 오빠 어디가 하면은 그래 너 일로 와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첩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들이 많은 거야. 아니 그게 진짜라 진짜. 왜 그 벼슬 중에 또 그것도 있잖아. 그 역할 중에 여러분 드라마에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이 보면 뭐예요? 그 상궁들이 뭐예요? 밥을 먼저 먹잖아. 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그건 양반 편이잖아. 임금의 똥의 맛을 봐야 되잖아 아침마다. 오줌의 맛을 보고 그러면서 오늘은 맛이 어떠하냐? 짜옵니다. 건강히 뭐 이렇게 그 똥 찍어 먹는 벼슬도 있잖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어가지고 옛날부터 이게 참 재밌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국어 더럽게 재미없어. 왜 띄었어야 돼요?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휴, 애들이 얼마나 싫겠어. 다시 봅시다. 그래도 자, 두 번째 성과 이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띄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원래는 성과 이름은 뭐가 돼야 돼요? 붙여 써야 되잖아. 그 붙여 쓰면 남시성을 가진 이름이 구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성은 원래 독특한 성이기 때문에 남궁억이잖아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한다? 남궁억. 얘가 성이고 얘가 이름이라는 걸 밝혀줘야 됩니다.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한다라는 얘기고요. 독고준을 띄어쓰지 않으면 독시성을 가진 누굽니까? 고준이에요. 황보지봉인데 이거를 띄어쓰지 않으면 뭐가 돼요? 황시성을 가진 보지봉. 이상하잖아 이게. 우리 이거 있지 않아요? 우리 그 연예인 중에서도 누가 있어? 황보혜정? 그게 누구야? 처음 들어보는 나도 처음 들어서 갑자기. 황보, 샤크라의 황보. 걔는 성이 황보예요? 네. 에? 아니야? 무슨 황보야 이름 토마니까 이름이 없는데 난 몰라. 원래 분명히 황보 회장이잖아요. 황보 혜정이라고요? 정말? 그런가 보지 뭐. 자, 황보 봅시다. 씨. 봅시다.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샤크라의 멤버의 원래 이름은 1번 황보, 2번 황보의 그거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박효과세는 그냥 붙여. 아이씨. 남궁탑. 아이씨. 자 갑시다. 세 번째,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는 건데 붙였음도 허용하는 것. 대한중학교, 한국대학, 사범대학.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엔 다 붙여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문용어는 뭐 한다?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도 뭐 한다? 허용한다. 됐죠? 자, 기타 주의해야 할 띄어쓰기. 9번째는 박스 끝까지 다 돌리시고요. 별표. 아직 출제된 적이 없고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뭐가 맞는 거죠? 다 맞아요. 다 왔는데 여기가 띄어쓰기가 다 맞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나 틀린 거, 하나 먹고 하나 틀린 건데. 다 맞아요. 다 왔는데 아, 이거 둘 다 이렇게 네. 틀렸다니까? 틀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죽을래요? 한 번에 한 번만 왔어. 잘 봐요. 밥 한 번 먹자라는 뜻이, 야, 우리 지나가다가 친구들, 야,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러죠. 밥 한 번, 두 번 먹자의 뜻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같이 먹자죠. 네. 그럼 뭐가 돼야 돼, 이때는? 붙여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띄어쓰면 안 돼. 한 번만 먹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한 한 번만. 번 먹지 말고. 아, 지나갈 때 우리 한 번만 먹고 헤어지자, 이렇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술 한 잔 사주실래요? 노래도 있잖아요. 술 한 잔 사주실래요? 하는 노래 있잖아. 이것도 뭐가 한 잔, 두 잔의 개념이 아니라 술 조금만 사주실래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의미? 같이 먹을래? 이런 의미고, 술 조금 사주세요. 이런 뜻이 진짜 가서 한 잔만, 나 그지야. 한 잔만, 돈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질 때는 뭐 한다?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보세요. 밥 같이 먹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 띄어. 띄어서 같이 먹자입니다. 술 조금 사주세요도 이런 식으로 띄어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역과 역입니다.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별 방법이 무조건 남깁니다. 특별한 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잘 보세요.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붙여 쓰는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새벽녘, 저녁녘, 저물녘, 동녘, 서녘, 들녘이죠. 띄어 쓰는 경우는요. 아침녘, 동틀녘, 날새녘, 해뜰녘, 해질녘, 황혼녘이죠. 어떻게 외우라 그랬습니까? 띄어 쓰는 경우만 아침이면 뭐가 되고요? 동이 트는 거고, 날이 새면 뭐가 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황혼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는 경우? 띄어 쓰는 경우다. 나머지는 붙여 쓴다. 다시 한번. 아침이면 뭐가 되고요? 동이 트고, 동이 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 황혼이 된다. 이거는 역을 무엇하는 경우? 띄어 쓰는 경우. 됐죠? 저물역 거기 보면 붙여 쓰는 경우에서 저물역 있죠. 그것도 별표 치실까요? 저물역은 붙여 쓰는 겁니다. 해가 지면 황혼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해가 저물면이 아니에요. 자, 한 번 띄어 쓰는 거와 붙여 쓰는 게 있습니다. 두 번과 대응되는 경우는 뭐 한다? 띄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좌절하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라. 야, 이번 안 되면 다음에 또 도전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럴 때는 뭐 한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일단 1차의 뜻일 때는 뭐가 된다? 붙여 쓴다. 한 번 엎지른 물은 주어다. 두 번 엎지른 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띄어 쓸 때는 뭐의 개념이 있으면, 수의 개념이 있으면 띄어 쓰시고요. 수의 개념이 없으면 붙여 쓰시면 됩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이때 수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먹자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저희 인간처럼 한 번 먹고 다음에 한 번만 먹으면 되죠. 이런 수의 개념이 없어요. 인간관계를 한 번에 만나고 끝나는 이런 관계 아니에요. 술 한 잔 사주고 두 잔 사주고 석 잔 사주세요. 이거 미친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조금 사주세요니까 붙여 쓰셔야 돼요. 띄어 쓰셔야 돼요.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이나 가치의 개념은 부사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됩니다. 에이, 참나. 라고와 하고입니다. 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 없다라고 볼 거예요. 라고는 뭐 언제 쓰는 겁니까? 인용 나타내는 조사 동그라미. 하고는 하다 하고 하며 용언이니까 뭐 한다? 띄어 쓴다. 알고 있죠? 그래서 철수는 알았다 라고 말했고 철수는 알았다 하고 말했다. 맨과 맨입니다. 자, 맨과 맨을 했을 때 온통 가장의 뜻이라면 부사 관용사로서 뭐가 되고요?
이곳에는 맨 책분이다. 맨 꼭대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부사나 관형사는 품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맨이 뭐일 때는 접두사로 쓰인다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붙여 써야 되죠. 접두사는 혼자 쓸 수가 없는 거죠. 맨잎에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접두사로 붙여 쓰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날개를 잠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는 구의 형태이므로 한 번을 뭐 한다? 붙여 쓴다,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민족 아는 대로 하다 못해, 그 다음에 보다 못해 하루 종일 요거 박스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띄어 쓰고요. 아는 대로도 띄어 쓰고, 하다 못해는 붙여 쓰고, 보다 못해는 띄어 쓰고, 하루 종일은 띄어 쓴다. 박스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뒤에 넘겨보시면 합성어이거나 관용적으로 붙여 써야 하는 단어가 있죠. 요거 잘 보세요. 별표 치시고 큰 코 다치다 체크해 두시고요. 근데 여러분 큰 코 다치다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큰 띄고 코 다치다. 그 다음에 한마디는 가는 귀 먹다 체크해 두시고요. 이것도 띄어 쓰고 싶죠. 우리 글, 우리나라, 우리말 다 동그라미. 그런데 뭐는 띄어 씁니까? 우리 민족은 띄어 쓰는데 우리 글, 우리나라, 우리말은 붙여 씁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새해 또다시 먼 산 그동안 온종일 얼토당토한다 보잘것없다. 그 다음에 하잘 것 없다. 온데간데 없다. 올 때 갈 데 없다. 철수는 막 올 때 갈 데 없다.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저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철수는 올 때 갈 때에도 없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쓰면 맞습니다. 근데 올 때 갈 때 없다는 관용적으로 붙여 쓰는 겁니다. 본체 만체하다, 밥맛 없다, 쓸데없다, 그럴듯하다, 그럴싸하다, 바른 대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되는 대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런 대로, 그런 대로, 저런 대로, 대로 전부 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대로 말해라.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아는 대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는 대로 띄어 쓰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하루속기, 하루 건너, 하루 걸러, 하루아침, 살아생전, 살아생이 이별, 예상외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도 문제 나왔죠. 예상외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냥 바른길, 큰소리치다, 한눈 팔다, 못지않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목걸이, 은목걸이, 그중 관계없이 찾아오느라 보다 안절부절 못하다. 이건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읽어서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해야 될 띄어쓰기는 뭐가 없다? 일정한 뭐가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주 봐서 익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간이죠, 간. 간 밑에 내려가서 간에 대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 또는 사이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뭐 한다? 띄어 쓴다. 밑줄 칠까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둘 동그라미 치시고 그 이상의 관계 동그라미 치시고 사이 동그라미 치시고 이러면 의존명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회원 간, 한일 간, 서울과 광주 간이죠. 됐죠? 어느 게 맞습니까?
간은 분명히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 사이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거죠. 그럼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왜? 세대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세대 자체가. 그러니까 간은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조사. 세대 간의 갈등이죠. 조사가 생략된 거죠. 됐죠? 사제 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띄어 쓰셔야 됩니다. 사제 간은 띄어 쓰는 겁니다. 왜냐면 그 밑에 잠깐 보세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낱말 뒤에는 합성어로 붙여 쓰는 거죠. 고부간, 남매간, 모자간, 부부간, 내외간이죠. 근데 사제간은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스승과 하나가 됐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피를 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간은 띄어 쓰셔야 됩니다. 조심하란 얘기예요. 뭐 군사부 일체지 뭐 가족 일체는 아니니까. 일부 명사 뒤에 동안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는 전미사로 뭐 한다? 붙여 쓴다. 단연간, 30일간, 30일간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대장간, 마구간, 좌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됐어요?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친다고 해서 얘만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잘 봐두란 얘기지. 이해됐죠? 자, 7번째 한은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한부터 이어갑시다.